안녕하세요, 테레비트입니다. 짠짠. 그 남자의 컬렉션 그 세 번째 주인공 루네트님. 그는 누구인가? 이 키보드의 이름은 미니벤입니다. 인터넷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이 미니벤, 루네트님께서 가지고 계신 두 번째 컬렉션입니다. 미니벤 2대, 40% 키보드라고 불리고요. 60% 키보드는 지난번에 루네포커 리뷰하면서 보셨죠? 얘는 더 작아요. 40%입니다. 원래 있던 60%의 숫자열과 이쪽 키들이 일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더 크기를 축소시킨 그런 키보드를 40% 키보드라고 부릅니다. 과연 이거는 사무용으로 쓸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60%가 한계일 것 같기는 해요. 60% 키보드랑 한번 크기를 비교해 보시죠. 이거 60%고요. 이게 40%입니다. 10, 40. 엄청 쬐그맣죠? 이거 어떻게 쓰지? 그리고 지금 이 보면은 이 키캡과 이 하우징의 이 깔맞춤. 얘는 자체 경사 없이 그냥 요 플랫한 경사 각도 0도짜리 하우징입니다. 이 같은 하우징에 아마 이런 경사를 만들기 위한 범폰을 추가로 달게 되면 이런 하우징이 되는 것 같고, 그걸 안 달면 그냥 이렇게 플랫한 그런 하우징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국내 공제품이 아니고 외국 겁니다. 되게 너무 예쁘다, 그쵸? 가나 초콜릿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얘도 한번 타건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여기서도 쓰인 스위치는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루네트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레이저 녹축이 쓰였습니다. 카일에서 만든 스위치고요. 얘도 보면은 무보강이 아니고 보강이 있는 키보드입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당연히 60%보다 훨씬 가볍겠죠, 그쵸? 그 와중에 더 가벼운 이유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자체 경사가 없이 이 합판 부분이 그냥 여기 보면은 살짝 감이 오실 수도 있는데 1.5mm 내지 2mm 정도 되는 두께의 합판이 그냥 고르게 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통 울림이 있는 편입니다. 제 리뷰하면서 기준은 명확하게 사무실에서 칠 수 있는 거면 좋겠다 라는 쪽으로 좀 제가 이 리뷰의 방향을 잡고 있잖아요, 그쵸? 저는 굳이 꼽자면 통 울림이 아예 없으면 좋다, 답답하더라도 라는 쪽입니다. 반면에 가끔씩 이렇게 통통거리는 키보드를 치면 좀 네거티브한 느낌보다는 좀 속이 시원하다 라고 하는 느낌이 좀 더 들어요. 투다다다다다, 그쵸? 그 호쾌함이 마음에 드는 거죠. 그 루네트님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소음을 떠나서 이 배열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일반 사무용으로 쓰기에는 좀 버겁다. 대신에 이런 거는 카페 들고 가서 아이패드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아이폰이랑 연결을 해서 메신저라든지 아니면 패드에서 글쓰기라든지 할 때 되게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참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가볍고 앙증맞고 카톡 같은 거 할 때 뭐 있을만한 거 다 있을만한 키 다 있고, 그쵸? 또 한 가지 40% 키보드를 보면 이거 만약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저 키보드로는 숫자를 어떻게 치지? 이거 불편해서 어떻게 쓰나? 숫자 키를 위해서 또 넘패드가 필요한 거 아니야? 이거 괄호는 어떻게 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혹시라도 이 커스텀 키보드라는 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개념적으로 이 키보드 하나에는 여러 층의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치는 레이어가 이렇게 있겠죠. 거기에는 보통은 이 각인 쓰여진 대로 본인이 알맞게끔 이 자리를 누르면 Q가 나오고 이 자리를 누르면 W가 나오고 이걸 치면 ESC가 되고 이건 탭이고 이건 Shift고 뭐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키 배열을 매핑을 싹 해놨을 거예요. 기본 레이어에다가. 그래 놓고 지금 보면 FN 이런 거 써있는데 보통 FN 키 같은 걸 누르게 되면 다른 레이어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레이어가 두 장 있다 그러면 이걸 눌렀을 때 두 번째 레이어로 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레이에서는 여기가 숫자 1이고 2고 3, 4, 5, 6, 7, 8, 9, 10일 거고, 이런 다른 키들에게 뭐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 인서트, 딜리트, 홈, 엔드, 그쵸? 그런 거랑 여기 없는 뭐 더하기, 빼기, 대괄호, 중괄호, 뭐 기타 당장 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른 레이어에다가 깔아놓고 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또 그 위에 레이어에다가는 F1부터 F12를 달아둔다든지, 아니면 우리 보면은 그 방향키나 여기 방향키가 있네요. 그 넘패드라고 부르죠, 그쵸? 숫자 키패드, 그 계산기같이 생긴 거, 그거를 뭐 깔아둔다든지 해서 뭐 기판마다 다르겠지만 뭐 최소 한 8장부터 많게는 열 몇 장까지도 레이어를 본인 마음대로 쌓아서 설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커스텀 키보드 재밌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저는 커스텀 키보드를 60%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부족한 게 많죠, 그쵸? F1부터 F12도 없고, 그런 것들을 이제 키매핑으로써, 레이어를 쌓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레이어 스위칭 키는 본인이 결정할 수가 있고, 그 레이어 스위칭 키를 통해서 다른 레이어에 있는 다른 매핑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게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멋지고, 그렇게 되면 이 작은 거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구나. 이거보다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바로 요겁니다. 40% 키보드. 와. 저는 그 60%까지를 사무용의 한계라고 본 게, 우리가 그 숫자 같은 거 많이 치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숫자를 칠래도 그냥 칠 수가 없고, 펑션 키의 조합으로 쳐야 된다는 거, 그죠? 레이어를 스위칭해서 쳐야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저는 사실 40% 키보드는 도전 자체를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루네트님은 40% 키보드를 종종 애용하십니다. 우리 40% 에어가 어떻게 보면 살짝 이제 변태라고. 또 한 가지, 이 40% 키보드에서 보면은 대부분 이 스페이스바가 쪼개져 있습니다. 그쵸? 제 취향 밖에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스페이스바는 볼록한 키캡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도 보면 다 스페이스바는 보통 볼록하죠, 그쵸? 이 짧은 스페이스바는 이 볼록한 게 아직은 그 XDA 프로파일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프로파일은, 키캡은, 이 두 개의 키캡은 DSA라는 프로파일이죠. 여기서는 아직까지 짧은 스페이스바가, 쪼개진 스페이스바가 그 볼록한 키캡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 좀 아쉽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쪼개진 스페이스바 가지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한테 드린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스페이스바를 칠 때 오른손 엄지로 치세요, 왼손 엄지로 치세요? 저는 확인해 본 결과 전혀 모르고 쳤는데 무조건 오른손 엄지로 칩니다.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스페이스바의 오른쪽 부분을 오른손 엄지로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커스텀 키보드 하면서 보면 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쵸? 60% 키보드도 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 스페이스바를 쪼개고 싶었어요. 쪼갤 수 있는 기판도 이미 있고 너무 쪼개고 싶었는데, 저 볼록한 스페이스바가 없어서, 짧고 볼록한 스페이스바가 없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바를 쪼개놓게 되면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치는 그런 타감 습관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쪽 키를 다른 키로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다른 쪽 부분을 다른 키로 매핑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이걸 한영키라든지 한자키라든지, 한영키, 한자키, 아니면 쉬프트, 아니면 펑션, 그죠? 펑션 레이어로 너무 좋으니까. 하여튼 이 쪼개진 스페이스바는 진짜 정말 기막힌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 작은 키보다 그냥 방향키까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시원시원한 키감이다. 그 레이더 녹축은 루네트님께서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정말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 얘를 한번 보시죠. 얘도 한번 우리가 타건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보드에는 무슨 축이 쓰였냐면, 짜잔, 체리 백축이에요. 체리 백축. 그 지난번에 우리 그 고구마군님 키보드가 보면은 요 숫자 키패드랑 ESC 쪽에 밀크축이 쓰였었죠, 그쵸? 당시에 백축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체리 백축 중에서 살짝 반투명한 게 텍타일 난클릭이었고, 그때 당시에 그 밀크축이라고 불리던 완전 불투명한 그 하얀색, 걔는 클릭키, 그쵸? 그때 보여드렸던 게 밀크축이었고요. 그 나머지 한 가지 난클릭에서의 그 백축 난클릭이 바로 이겁니다. 보면은 살짝 흰색이 살짝 좀 빛이 살짝 추가될 것 같은 약간 반투명한 그런 백축이에요. 십자돌기 옆에 돌기도 없죠, 그쵸? 그래서 얘가 난클릭.
구백축이 셌다고 합니다. 갈축보다 확실히 좀 더 구분감이 세고요. 그 촉각으로서 느껴지는 구분감이 세고, 난클릭이니까 어차피 클릭음은 따로 없죠. 아, 이게 그 900축이구나. 정말 그 구분감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요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뭐냐면, 보세요. 얘랑 같은 하우징이잖아요. 그쵸? 같은 하우징인데 얘는 통울림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왜 통울림이 적냐면, 좀 제가 발견한 좀 신기한 부분인데, 보시면 얘는 지금 네 발이 전부 다 이렇게 딱 붙어서 이 고무 발이 제가 타이핑 쓸 때 치는 이 진동을 어떻게든 분산시켜 주는 것 같아요. 네 발이 다 지지를 하면서. 반면에 이렇게 네 발이 다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 두 발은 살짝 다른 걸로 지지하고 있죠. 그랬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통울림이 좀 세지는 것 같습니다. 전혀 물리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이런 비슷한 케이스를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이걸 보세요. 얘도 통울림이 굉장히 잘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깔고 경사를 세워서 치게 되면 갑자기 없던 통울림이 생깁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들어보세요. 좀 뭔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간에 한쪽 배에다가 덧대는 순간 좀 더 통울림이 생긴다는 거예요.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얘도 지금 통울림이 시원시원하게 뻗어나가고 있죠. 그쵸? 얘보다 얘가 더 통울림이 심한 이유는 바로 이 범퍼 때문일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추정입니다. 추정. 이 키캡은 SP사에서 나온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키캡이고요. 얘도 SP사에서 나온 갤럭시 클래스라고 하는 키캡입니다. 그 루네트님 경우에는 되게 굉장히 그 신미적인 것들을 탐닉하신다고 해야 되나? 좀 미적인 감각이 좀 뛰어나신 분인데,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좀 DSA 키캡 이쁘게 생기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도 뭐랑 깔맞춤 해가지고 딱 해놓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아우, 여기 시프트가 있어. 방향키가 여기 있는데 걸리진 않을까? 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위치에 시프트가 이 사이즈로 있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두 칸 차지 안 하고 여기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 자리에는 물음표가 오는 자리죠. 그쵸? 일반적인 키보드에서 물음표가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쌍기역을 치려고 시프트를 누르고 R을 누를 때 방향키를 건드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바깥으로 벗어나면 벗어났을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시프트를 누를 때도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물음표를 칠 때 가끔씩 이렇게 하다가 막 시프트 위로 올라가고 막 그러는 경우는 있겠지만, 또 뭐 적응하기 나름이니까요. 일단 적어도 50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전혀 없었다. 여러분들도 이런 키보드 40%짜리를 좀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일단 먼저 본인의 키매핑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키매핑을 짜서 이렇게 하면 내 손에 맞을 거야 라든지. 제가 그 60% 키보드도 보면은 그 키매핑 아주 골 때리거든요. 처음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내 손에 맞는 그런 배열을 찾기 위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바꿨고, 찾았어 라고 생각해서 한두 달 쭉 가다가도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바꿔보기도 합니다. 바꿨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바꿨다가 또 바꾸고. 60% 그리고 40% 키보드들은 그 키매핑을 계속 만지는 그 재미가 있어요. 이 텐키리스 같은 건 솔직히 키매핑 안 건드려도 되거든요. 그냥 이거 있는 대로 쓰면 돼요. 그냥 넘패드가 필요하면 넘패드를 달고, 굳이 여기서 넘패드 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여기다 숫자 다 있는데. 근데 60%는 얘기가 다르죠. 40%는 더더욱 다르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여러분에게 최적화된 키매핑만 잘 찾으신다면 단순히 장식품이 아닌 진짜 쓸모있는 멋진 휴대용 키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두 개 합쳐놔도 되게 쬐끔해. 이런 40% 키보드는 저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60%는 어중간해. 난 좀 더 극단적인 놈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키매핑에 한번 끝을 보여주겠어. 내가 40% 키보드를 정복하지 못한다면 난 남자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거는 함부로 덤비면 안 되는, 괜히 덤볐다가 돈만 날리는 수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각오가 있으신 분들, 그죠? 60%까지는 어느 정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60% 키보드조차도 60%조차도 잘 적응 못하시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40%는 진짜 매니악한 키보드입니다. 그 루네트님 엄청 매니악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각오가 필요해요. 이 키보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각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 키보드는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리뷰였고요. 이것으로 그 남자의 컬렉션 루네트 편 마지막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루네트님의 컬렉션 40% 컬렉션 미니밴을 같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멋진 키보드, 제가 평소 접할 수 없었던 것들 많이 보내주신 루네트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한 아니면 소소한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런 멋진 키보드들을 준비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